풍산자 수학2 6페이지 함수의 수렴이고요. 대단원으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포함되어 있고 중단원으로는 함수의 극한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함수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되는 거는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를 가지고 수렴과 발산 등을 따지는 극한을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극한 다음에는 대단원이 극한과 연속이니까 극한 다음에는 연속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둘이 사실 되게 비슷하게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극한을 구할 줄 알아야 연속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함수가 분수함수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 다항함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유리함수다 혹은 무리함수까지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기본 성질은 다 다항함수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때 고1 때 다시 함수 총론이라는 개념에서 정의역도 배웠을 거고요. 치역도 배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면 정의역을 그냥 X로 생각해라, 치역을 Y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함수가 좀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의 수렴 또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정의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X가 정의역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정의역은 여러분이 기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함수를 표현하는 기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치역은 함수 값이든 극한 값이든 뭔가 값을 물어봤을 때는 항상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Y 값을 구하는 게 그게 함수 값이든 극한 값이든 뭐가 됐든 값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극한 값을 물어봤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함수 또는 그 식에서의 Y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답은 Y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답을 쓸 때는, 그러니까 고1 때 최대 최소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다. 그 최대값은 Y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낼 땐 항상 Y값을 쓸 거다. 그리고 X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정의역은 그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함수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고 개념에 쭉 줄글로 나와 있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라는 기준이 들어가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근데 여기서 첫 줄에 보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뒤로 갈수록 좀 필요한 건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면은 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x일 거다. 그리고 리미트는 보통 lim으로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때의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거를 보통 알파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대문자 L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은 X값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때 어떤 값이 존재한다면, 누구요? Y값이 존재한다면, Y값입니다, 여러분. Y값이 존재한다면, 그 Y값을 우리는 X가 A일 때의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극한 값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냥 우리가 FA라고 쓴다면 이거는 X가 A일 때의 함수 값이에요. 이거를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X가 A일 때의 함수 값과 그리고 X가 A로 갈 때의 극한 값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둘이 같으면 이제 뒤에서 배우는 연속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극한에서는 원래 구별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A를 대입해서 풀기 때문에 그럼 함수값과 다른 게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연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다른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를 할 거고요. 일단 새로운 기호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x가 a로 갈 때 이거를 정의역,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워져 갈 때 이걸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요. x가 a에 가까워져 갈 때 그때의 함수값, y값, 그거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함수값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헷갈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 놓고 어느 그 특정한 지점을 딱 잘라서 이거를 x라는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때의 y값을 뭐 당연히 우리는 fa라고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끄러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속함수를, 저는 매끄러운 함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연속함수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선 연속이기 때문에 a에서 가까워져 가는 값과 그리고 a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오는 값이 만난다면 결국은 그 극한값은 fa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fa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뚫려요. 뚫리고 이 부분을 x는 a라고 하고요. 그때의 y값을 fa라고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은 함수값은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뚫려 있다라는 건 함수값은 없다라는 의미인데 극한값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6페이지 개념 설명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함수값이랑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답을 낼 때는 또 함수값을 그대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진 않아도 되니까 극한의 개념만 좀 다시 정리할게요. x가 a에 가까워져 갈 때, 다시 말하면 기준입니다. 그때의 y값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값은 y예요.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극한값을 알파다, 뭐 숫자가 되겠죠? 그 알파다라고 부를 거고, 이런 상황을 수렴이라고 할 건데, 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발상 개념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좀 많이 다른,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느낌 자체가 이론적인 개념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실제 숫자가 1.1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1.01입니다, 1.001입니다, 1.0001입니다 라는 형태를 많이 썼다고 칠게요. 이랬을 때 점점 1에 가까워져 가는 건 맞거든요. 그럼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그럼 1이라고 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실 때 상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워질 때를, 이거를 x가 1에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은 거의 1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그나마 학생들이 좀 덜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저는 그나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의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가 그림이 주어져 있고, 자, 그림에서 여러분이 좀 보실 거는, 그래프를 다 그릴 건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 있고 이걸 채워져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채워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라는 개념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려고 일부러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뚫어 놓을 때도 있고 채워 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답을 낼 때는 함수값을 쓰긴 쓸 거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극한값이라는 걸 별도로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지금 x축이 나와 있고요. 그 x축의 절편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2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동그라미의 y값은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갈 때 그때의 극한값이 얼마냐. 근데 x 절편이니까 그때의 y 값은 0이 되겠죠. 다시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의 y 값은 얼마냐는 거죠. x 절편이니까 그때의 y 값은 0이라고 될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2에 가까워 간대요. 그럼 x가 2에 가까워져 가겠다는 거예요. x가 2에 가까워져 갈 때 y도 3을 따라갈 거고, x가 2에 가까워져 가면 y도 3을 따라가는 거죠. 다시 x가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x가 기준이니까 2에 가까워져 갈 거고요. 그때 y는 3에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2로 가는 극한은 3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 이건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꾸 함수값을 뚫어놓고 극한값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보면 지금 1번 문제와 다르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뚫어놨어요. 채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함수값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함수값은 없지만 함수값이 없더라도 우리는 극한값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극한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뚫려 있더라도, 일로 가야죠. 뚫려 있더라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문제집도 그렇고, 여기 저도 좀 구멍을 뻥게 좀 크게 뚫어놨지만, 실제로 정말 미세한 그 직선 위에 한 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점 하나 살짝 뚫어놓은, 살짝 하나가 끊긴 거거든요. 그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서 그냥 점 하나가 살짝 끊긴 건데, 이제 문제로 표현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구멍을 좀 크게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동그라미를. 근데 그냥 뚫어놓은 점 하나를 살짝 끊어놨다고요. 정말 살짝 끊어놓은 건데, 그 부분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때의 y값은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속 가까이 가다 보면 결국은 극한이라는 개념에서는 그 함수값과 비슷해진다. 결국은 그 함수값을 취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문제에서 함수값 없다라고 줍니다. 동그라미 구멍을 뻥 뚫어 놓을 거예요. 함수값 없다라고 줄 거예요, 여러분. 없다라고 주더라도 극한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값이 없다고 극한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함수값이 없다라고 해서 극한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극한값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7번에 문제 5번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표 문제들처럼, 그러니까 5번에 1번, 6번에 1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5번에 1번처럼 풀이 과정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5번에 1번을 보다 보면 풀이 과정에서 결국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프를 그림이라고 해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라고 느끼는 순간 학생들은 나 함수 못 그리는데 라는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특히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까지 가게 되면 난 그거 기억 안 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비교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을,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차이점이, 다시요, 그림이 1차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채워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 뚫려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함수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를 그냥 b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값을 갖습니다 라고는 말 못해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함수값은 없는 거예요. 단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약간 구멍이 나 있더라도 우리는 극한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문제가 풀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 x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함수값에 거의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항함수, 특히 다항함수에서는 그냥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신 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5번이 중요한 게 뭐가 되냐, 5번에서 중요한 걸 강조하는 게 뭐가 되냐면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1번 문제 보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답이 2가 된다라는 거를 그림을 그려서 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차피 함수값은 2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2라서 극한값도 2가 되는 건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대입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문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완전히 옳은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단은 답을 내는 과정에서는 대입을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약속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온전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x가 1로 간대요. x가 1에 가까워져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를 꼭 그림을 그려서 푼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x에다 1을 대입해서 1입니다 라고 하고 일단 극한값은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다시요. 극한값은 존재해요. 근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는 그림으로 약속을 할게요.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이 채워져 있고, 구멍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함수값도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구멍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약속을 하나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6번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뒤에 가면 함수의 꼴이라는 걸 배우는 과정에서 뭐 0분의 0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실제로 제가 좀 암기를 강조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때 가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전히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입니다. 여전히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거든요.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인데, 특히 6번 같은 문제를 보면서 좀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6번의 1번 같은 문제는 극한이 0으로 간대요. 그리고 분모는 x가 달려 있고요. 분자는 x제곱 더하기 2x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6페이지로 가볼게요. 6페이지로 가면 6페이지 개념, 맨 위에 개념 첫 줄에 다시 읽어볼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x가 a가 되진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또 제가 문제 풀 때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대입을 해도 된다는 거고, 근데 극한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x가 a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실제 x는 a가 아니에요, 여러분. 극한에서는요. x가 a로 가까워져 간다는 극한에서는 x가 a가 아닌데 우리가 마지막에 값을 낼 때는 대입을 합니다 라고 약속을 할게요. 실제로 x는 a가 아니지만 값을 낼 때는 대입을 합니다 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x가 0으로 간다는 극한은 x가 0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약속한 거에 의하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x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분모 분자를 나눌 때 또는 양변을 나눌 때는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되잖아요.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달고 나서야 0이 아니니까 우린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식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인데 그냥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식만 남을 거고요. 좀 전에 약속을 마지막에 값을 낼 때는 대입을 하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x가 a로 간다는 극한에서 우리는 약속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x는 a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답을 낼 때는 x에다 a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 극한이 좀 헷갈려요, 여러분.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일단 문제가 안 풀리면 더 힘들어지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지금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2번 6-2번을 하나만 더 볼게요. 극한이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리고 분모는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일단 약분부터 할 겁니다. 약분이 아니라 인수분해부터 할 거예요. 합차 공식 인수분해부터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약속한 게 뭐였냐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더라. 첫 번째 약속을 한 거죠.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우리는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이걸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답을 낼 때는 뭐 할 거다? 대입을 할 거다. 그래서 대입해서 마이너스 2라는 답을 내고 일단 끝낼 거예요. 여기가 왜 마이너스였죠? 플러스네요. 자, 그래서 다시요. 극한을 우리는 문제 풀 때 두 가지 약속을 할 거예요. x는 a가 아니더라. 근데 답을 낼 때는 결국 마지막 극한 값을 구할 때는 x에다 a를 대입할 거더라. 약간은 약간은이 아니라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긴 한데 일단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로 먼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8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함수의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념이 뭐가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구했던 내용 있잖아요. 극한 값이라고 구했던 내용은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렴이라는 기본 개념을 깔고 수렴이라는 기본 개념을 깔고 수렴할 때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할 때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수렴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음 강의 때 우극한, 좌극한 이런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용어는 그냥 수렴합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수렴합니다에 반대되는 말이 발산합니다예요. 그 말은 발산합니다 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를 우리는 그냥 발산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진동 이런 개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지금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무한대를 인피니티 모양으로 메비우스의 띠 같은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한데 막상 또 문제에서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그냥 주어진 사실 이 부분이 좀 개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수투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 너무 그렇게 그림 못 그리는데 다시 함수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접근하진 말고요. 다시 무한대라는 거를 우리는 양의 무한대라는 발산이라는 거를 양의 무한대가 있고 음의 무한대가 있고요. 기호로는 메비우스의 고리,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팔자 모양, 팔자를 옆으로 눕힌 모양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무한대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개념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없이, 그러니까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 이제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질문을 하죠. 대체 얼마나 커야 무한대인 거냐?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기호예요. 무한대라는 기호, 이 글에는 대체 얼마나 크냐라는 게 성립하지를 않아요, 애초에.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1에서 10 됐다가 100 됐다가 1000 됐다가 1000 됐다가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커야 되냐가 아니라 그냥 정말 큰 숫자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념을 잘못 잡으면 이제 나중에 기호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9페이지랑 10페이지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무한대는 또 하나 약속을 하고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큰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숫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8페이지에서 8번 문제 잠깐 볼게요. 주어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8페이지에서 8번 문제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유리함수 때, 그러니까 고1 내용에서 유리함수일 때,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x-a분의 뭐 2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x-a가 아니라 그냥 x-1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x축에 대한 정근선을 x는 1입니다 라는 정근선을, x축이 아니라 y축에 대응하는 걸로 x는 1입니다 라는 정근선을 갖게 되고, y는 2입니다 라는 정근선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면 x 앞에 1이 생략돼 있잖아요, 개수가. 그리고 여기는 2라는 개수가 있으니까 y의 정근선은 1분의 2, 개수분의 개수로 우리는 y는 2입니다 라는 정근선을 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라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었을 때,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분모가 0이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거기서 정근선을 갖고, y에 대한 정근선은 a분의 c입니다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쓴 함수에서는 이렇게 x는 1, y는 2라는 정근선을 갖습니다 라고 쓸 건데,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점근선도 극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 8-1번 보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 x축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y는 1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곡선들이 양쪽으로 그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점선이에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점근선을 뜻하는 거거든요. 점근선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점근선은 한없이 마찬가지 극한 개념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지만, y는 1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실제 y는 1에 닿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철조망 중에 전기 흐르는 철조망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닿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쭉 가긴 하지만, 따라는 가지만 실제 y는 1과는 절대 만나진 않으면서 가까워져 가는, 울타리로 가까워져 가는 그런 개념을 점근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결국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x가 0으로 갈 때 fx입니다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0으로 갈 때라는 거는 이제 곡선이 이렇게 따라가야겠죠. y축을 따라서. y축도 일종의 정근선이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그림을 봤을 때는 y축이 한없이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한없이 가까워져 가고 y축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을 무한대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림이 여러분 이런 그림이었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x가 0으로 갈 때 fx라는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0에 가까워져 가는데, 0에 가까워져 가고 y축에 가까워져 가는데 이거는 y축에서 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답을 쓴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써야 돼요.
다시 지금 이거는 y축에 가까워져 가지만 양의 방향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고요. 얘는 y축에 가까워져 가지만 음의 방향으로 가까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근선 얘기를 굳이 위해서 한 얘기가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고 fx가 돼버리면 이때는 1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린 게 그거예요. 지금 다시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요, 이 방향, 그러니까 y축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였어요. 지금 이 8번의 1번 문제는 올라가는 문제가 되면, 왜 올라가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요. 이거는 y축으로 붙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올라가는 문제가 돼버리면 한없이 올라갈 거니까 답이 무한대가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x의 방향으로 무한대, 그러니까 x축을 따라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근데 얘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전기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얘 한없이 가까워져 갑니다 라는 의미로 그때의 극한값은 1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정근선 얘기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가야 극한을 볼 때 좀 편해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셔도 되지만, 일단 정근선이란 단어는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보면은 아까 오른쪽에 잠깐 언급했던 예시처럼 드러났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런 그림이죠.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그림이 여기도 점선이 하나 있어요. 점선이 하나가 있고, 그때 점선의 y값은 마이너스 2라는 점선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y축에 가까워져 갈수록 아래로 뻗어나가는 애예요. 그러면 그림이 y축에 가까워져 가긴 하는데 계속 y축에서 아래쪽으로 뻗는 그림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이런 형태로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정근선 개념이 좀 이해가 된 학생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fx다 라고 하면은 이건 답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이 정근선 때문에. 근데 정근선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개념을 잡으려고 해주는 건데, 근데 그림 안에서 무한대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모른다고 못 찾는다고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단독으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1번이나 2번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의 재료가 되거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무한대의 개념만 좀 잡아주시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다시요, 팔자 모양 옆에 눕힌 거, 무한대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거는 양의 무한대, 밑에 거는 음의 무한대라고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한대라는 정의가 충분히 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무한대라는 거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잡혀야 뒤에 가서 좀 편해져요.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9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9페이지 문제 중에서 지금 9번 문제 이렇게 9페이지는 9번 문제가 전부 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제 뒤에 갔을 때 제가 아까 얼핏 얘기했던 0분의 0꼴, 그다음에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극한을 계산하는 꼴의 형태인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9페이지에서는 0분의 상수 내용을 할 거고요. 10페이지에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극한에서 0분의 0꼴이라고 했을 때, 또는 지금 여기에 쓴 것처럼 0분의 상수꼴이라고 했을 때, 이 0은 실제 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극한에서 말하는 0은 말 그대로 극한이에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 반대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그냥 분모에다가 1이라고 써볼게요. 분모에다 1이라고 써놓고 분자를 0.1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10이 나올 거고요. 분모를 0.01로 하게 되면 이 결과물은 100이 나올 거예요. 분자는 여전히 1이에요, 여러분. 분모를 0.00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결과물은 1000이 나올 거예요. 0.01분의 1, 0.001분의 1. 분자는 여전히 1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가 점점 작아질수록 그 결과물인 숫자는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분모는 작아지는데 10에서 100으로 100에서 1000으로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 계속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커지겠죠. 이해될까요? 다시 0.1분의 1은 10이고요. 0.01분의 1은 100이에요. 분모가 더 작아졌죠. 0.1에서 0.01로 작아졌잖아요. 근데 결과물은 100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분모가 계속 작아진다면, 분모가 계속 줄어든다면, 분모가 계속 줄어들어서 숫자는 1인데 그러면은 결과물은 계속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너무 많이 줄어들다가 0에 가까워져 간다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얘는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모가 계속 작아지면 결과물은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작아지는 상태로 도달을 하면 결과물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로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잡아놨던 이 0분의 상수 있죠. 이 0분의 상수의 결과물은 무한대예요. 0분의 상수의 결과물은 무한대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문제를 풀 건데요. 무한대분의 상수요. 자, 10분의 1은 0.1이에요. 100분의 1은 0.01입니다. 1000분의 1은 0.001이겠죠. 분모가 계속 커지면 결과물은 계속 작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모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할 거고요. 결과물이 계속 작아지는 걸 우리는 0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서,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결과물을 그냥 0이라고 표현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심이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제가 자꾸 뭐 0.1분의 1, 0.00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써놨는데 분자가 어떤 큰 수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무한대라는 개념은 충분히 큰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아무리 큰 숫자여도 어차피 무한대 개념은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무리 큰 숫자여도 이 과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과 결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냥 외우셔도 돼요. 0분의 상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이제 무한대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결국은 간단해요. 그냥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자리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가 어떤 큰 숫자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약속 하에 9번 문제를 보시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1번 문제에서 x가 0으로 간다. 자, 0으로 간다는 건 실제 0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이 기호에 대한 약속 두 가지 했었죠. 첫 번째, x는 0이 아니다. 두 번째, 값을 낼 때는 마지막에 대입을 할 거다. 근데 우리는 x가 0이 아닙니다가 더 중요하긴 해요. 값을 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썼을 때 실제 x가 0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0분의 상수라고 이해를 할 거고 그냥 그 답은 무한대입니다 라고 끝내시면 돼요. 마찬가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단 0분의 상수가 무한대입니다 라는 이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잡아주시고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똑같은 내용처럼 보여요.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는데 x가 0으로 간대요. x가 0으로 가는데 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부호 때문에 무한대가 아니라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만 써주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0분의 상수는 무한대더라. 물론 그 상수의 부호에 따라, 이 상수의 부호에 따라 얘도 부호를 따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개념 잡아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페이지 10페이지 볼게요. 제목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뭐 극한이 있는데, 뭐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잡았던 이것만 이해하고 갈게요. 무한대분의 상수. (0입니다)만 잡고 갈게요. 12번 문제를 보면, 12번의 1번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래서 x분의 1은 얼마야? 그럼 무한대분 상수니까 0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나중에 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냥 크게 부호에 신경 쓰지 마시고 1 빼기 2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입니다, 여러분. 부호랑 상관없이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뒤로 가면은 그 부호도 중요해요. 플러스 0인지 마이너스 0인지 중요한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죽여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0으로 죽여버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뒤에 내용을 좀 배워야 익숙해지긴 해요. 뒤에 이제 극한의 연산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야 좋은 건데, 지금 아직 그게 나오기 전이니까, 다음 강의일 때 있을 거거든요. 그게 나오기 전이니까 그냥 x가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는 우리는 안 건드려요. 항상 극한에서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예요. 건들지 마시고요. 해당하는 문자에 대한 거가 지금 보면은 결국은 무한대분의 상수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으로 치면 된다. 이 관계에 의해서 0으로 치면 된다. 그럼 절대적인 숫자 1만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절대적인 숫자 1만 남기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랬는데 분모에 3-x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다른 거랑 다르게 극한 개념 잡는 거, 특히 무한대 개념 잡는 게 좀 필요한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커지고 있는 상태. 근데 그래서 충분히 큰 숫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한대에다가 3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한대예요, 여러분. 계속 커지고 있는데 3을 더해봐야, 사실 계속 커지고 있는데 3을 더해봐야 뭐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치겠냐면, 어쨌든 더했으면 무한대예요. 근데 이런 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무한대에서 만약에 3을 뺐어요. 그래도 무한대입니다. 왜? 충분히 크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 정말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3을 빼도 무방해요.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한대한테 뭘 더하든, 어떤 숫자든, 숫자가 아무리 커더라도 뭘 더하든 빼든 그 결과물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3-x인데 x는 어쨌든 무한대거든요. 그럼 결국은 뺐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3에서 무한대를 뺐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3-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3-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꾸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어쨌든 0이라는 거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극한에서는 무한대 개념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쓰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3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x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한테 3을 더해봐야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한테 상수를 더하고 빼봐야 결론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변한 거고요. 그럼 결론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이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10번이나 11번 같은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9페이지예요. 10번이나 11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정근선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정근선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요. 10번에서 그림이
쫑쫑쫑쫑쫑쫑 내려오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라는 정근선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이 하나 올라가는 게 있고 이쪽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나 봐요. 숑. 그다음에 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간다. 쭉 x축을 따라서 가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때의 정근선은 누구냐는 거죠. 또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대로 따라갈 때의 정근선은 누구냐? 결국 x축이 되는 거고요. 그때 x축이 되니까 y값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x축이 정근선이에요. x축이 정근선이라는 거랑 같은 표현은 뭐냐면 y는 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정근선 역할을 하는 거죠. y는 0이라는 게 정근선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y는 0에 바짝 붙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전기 울타리니까 y는 0이 되진 않고요. 뭐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근선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해도 크게 일단은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되면은 이제 11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 우극한과 자극한 얘기부터 할 건데, 사실 지금 오늘 했던 1강 같은 내용은 그냥 극한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라서 이 자체로 너무 힘 빼진 말고요. 다만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 또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무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더라, 그리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더라. 오히려 이거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극한 개념 자체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극한 개념을 정의하진 않아요. 대학 수학 가야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에 너무 매몰되진 말고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에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